개념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오늘의 질문은 남북한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입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 남한과 북한의 비슷한 모습과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70여 년 분단의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남북한은 변화하면서 발전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교육을 하는 우리에게 남북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남북한의 변화와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이 변화 발전된 모습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계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내에서만 남북한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 정세 속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보다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스웨덴의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갭마인더 웹사이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 웹사이트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기했어요. 실제로 세계기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한스 로슬링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착안하여서 그 사이의 차이를 주목하라, Mind the Gap 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갭마인더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는 200개의 서로 다른 점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200개의 국가를 보여줍니다. 점의 크기는 인구의 크기를 보여주고요. 가장 큰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빨간색의 점들은 바로 중국과 인도를 보여줍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러 개의 점들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를 보여주고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런 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200개의 국가가 지난 20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실제로 살펴보기 전에 잠깐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가로축, X축에서는 1인당 GDP가 표시됩니다. 국민 1인당 얼마만큼의 국내 총생산량을 가질 수 있는지, 즉 하나의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세로축, Y축에서는 기대 수명을 보여주는데요. 그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 조건에 따라서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점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는 그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고요. 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점이 커지는 것은 인구가 커지는 것을 보여주죠. 예로 한 국가가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보면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기대 수명이 떨어지는 경우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0개의 국가가 1800년부터 산업혁명이 지나고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점들이 움직이죠. 주로 움직이는 점들은 노란색의 점들입니다. 즉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 이것은 전쟁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대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로부터 착취된 것으로 인해서 그 국가들이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200개의 국가가 지난 215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를 보셨나요? 세계가 변화된 모습에서 크게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 수명이 올라갔죠. 그만큼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조건이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이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많은 국가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살게 된 국가들이 있고 여전히 힘들게 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지난 200여 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갭마인더에서는 국가를 지정하여서 그 국가가 세계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쪽 부분에 코리아라고 치시면 남한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두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남북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플레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보실까요? 자, 세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하나였던 조선시대의 우리 남북한은 하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속으로 열리지 않은 모습, 세국 정치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1905년부터 우리의 기대 수명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러일 전쟁이 끝나는 시점부터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화하던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일제에 저항했던 모습이죠. 당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 시대가 지배가 공고화되는 시점부터 남북한은 서서히 발전을 합니다. 1919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3.1운동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조선이 해방이 되던 때 그때 우리의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49년까지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분단되지 않은 땅으로서 비슷한 그리고 거의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0년 우리는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54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의 발전을 모색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죠. 전쟁의 잔재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회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968년도까지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북한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남한의 경제보다 앞서 나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삶의 조건이나 기대 수명의 측면에서는 남한이 조금 앞서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앞서 나갑니다. 이 시기에
남북 간의 냉전 마인드 그리고 긴장과 갈등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주체 사상을 공고히 하고 유일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고 그리고 국가의 부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군사력 증강에 쓰게 됩니다. 남한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는 반공이 국시가 되었고 북한과의 대립하는 과정에서 비슷하지만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약간 북한이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모습은요, 바로 일제시대에 기반 산업들이 북한에 많이 건설이 되었고 자연자원이 많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0년대 말부터 남한의 경제는 급격히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던 한강의 기적이죠. 그에 반해서 북한은 약간의 성장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사회 문화적인 삶의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북한 사회는 빠른 발전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고 남한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1989년부터 북한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또 악화되고 악화되면서 1994년까지 북한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었고 1992년도 중국 내에서 이미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남한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교가 되고 1990년대 초반에 유럽의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고립되게 되고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여러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퇴보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도 다시 한번 잠깐만 보시면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을 했지만 1997년도에 IMF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로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 경제적으로 도표에서 보이는 것에 의하면 이만큼 퇴보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은 1989년부터 이미 1994년도까지 매해 IMF와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경제 격차도 상당히 컸죠. 그런데 북한은 1995년도부터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북한은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릅니다. 1995년 이후로 해마다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이어지면서 자연재해가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서 굶주림이 생기게 되고 기아, 영양실조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바로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계가 변화되고 중국과 구소련, 지금 러시아 그리고 많은 서구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개혁하고 개방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북한은 닫힌 체제로 그대로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재해와 함께 국가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002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월드컵을 유치하는 국가로서 축제에 빠져 있을 때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에서는 기아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하여서 북한 이탈 주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2003년도가 되면서 북한은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고난의 행군 시기를 나름대로 극복하고 북한 체제가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여기 통계에 나타난 대로 2015년도 북한의 1인당 GDP는 1390불입니다. 남한은 34,600불 가량 되죠.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제 수준을 비교해 볼 때 남북한 사람의 경제 수준은 약 25배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통계를 보시면 50배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구가 우리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 남북한 전체의 경제력 차이는 그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1390불, 1인당 GDP 1390불의 북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고난의 행군보다는 안정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정치적인 또는 사회 문화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964년도 대한민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 주민 1인당 GDP의 수준과 대한민국 1964년도 1인당 GDP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964년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1962년부터 66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때입니다. 전쟁의 폐허로부터 극복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우리 사회에도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이죠. 그때 새마을 운동 등 다양한 경제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64년도에는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 이후에 서독으로 광부 123명이 12월에 파견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 해부터 간호사들도 서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1970년까지는 10,0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여서 국가 경제의 발전을 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1964년에 대한민국을 이해한다면 2017년도에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2017년 올해 여름에 중국 단동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 식당, 호프집과 같은 곳이었어요. 닭꼬치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100% 종업원, 계산을 하는 주인만 중국인이었고 종업원들 약 20명은 넘는 것 같았습니다. 꽤 규모가 컸는데 종업원들 전원이 다 북한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제가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만난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북한에서 벌목공이라든지 다른 노동을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북한의 현재 모습이 우리 과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북한의 현재 모습은 현재 남한의 모습과 커다란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남북한의 격차와 차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합과 통일의 길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0개의 국가가 지난 215년 동안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세계화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은 세계 국가들 간의 불평등의 확대였습니다. 남북한이 세계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우리는 엄청난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격차는 어쩌면 더 커질지 모릅니다. 남북한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남북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남북한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는 것,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것, 남과 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서로 협력해서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여러 선생님들, 남과 북의 차이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라고 하는 과거, 남과 북이 현재 얼마나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는 현재, 그리고 남과 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느냐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통일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